의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필수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일 경우에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데 혹시 필수로 맞아야 하는 백신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를 어느 도시를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방문하시는지가 어떤 백신을 추천드리는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기간,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과거에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고 예방접종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백신이 있는데 그게 황열 백신이고요. 이 질병일 경우에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하라 산암, 이남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가실 때는 이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나라마다 그럼 또 이게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남아 쪽을 가신다 그러면 이제 물과 음식으로 전파될 수 있는 A형 간염이나 장티푸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간 갈 경우는 콜레라 접종도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사하라 산암 이남 아프리카를 가신다 그러면은 황열과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 지역에 필요했던 것들 다 하고 추가로 또 지역에 따라서는 수막구균 백신도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하게는 말라리아 예방 약 복용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이랑 태국으로 갈까 고민 중인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시는 여행지가 대표적으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가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신다면 물과 음식을 통한 전파 또는 오염된 손을 통한 전파가 가장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A형 간염 정도 백신을 맞고 가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길게 가시는 경우라면 장티푸스 이런 것들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일본 내용 접종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 맞아야 될 것이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그것도 같이 권유드리게 됩니다. 동남아 가려면 말라리아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태국, 베트남 이런 곳은 대체로 괜찮고요. 동남아 지역 중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이 필요하신 경우를 주로는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가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가냐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수도나 어떤 유명 관광지만 딱 가신다 하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지방 쪽으로 가신다 할 경우는 예방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가는 게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등이나 일본도 네. 많이 가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특별히 필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내에 있어도 성인 되면 맞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A형 간염도 포함되고 파상풍도 포함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았으면 맞으시도록 하고 그 외에는 추가로 더 맞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미 쪽 관련돼서도 필요한 백신이 뭐가 있을까요? 남미 꽤 많이 가시는데요. 일단 1차로는 황열 접종 많이 하시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게 가시면 A형 간염 접종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파상풍 정도 하고요. 남미 대체적으로 말라리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마존 유역 투어를 가신다던가 하시면 추가로 말라리아 예방약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사막이나 아프리카 이쪽도 뭐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뭐 어떠한 백신을 맞으면 좋을까요? 주로 아프리카는 동부 쪽으로 쭉 여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하라 사막 이남은 황열을 포함해서 말라리아 예방약 이 두 가지를 거의 필수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하라 사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 걸쳐서 그 메닌자이티스 벨트라고 하는 수막구균 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막구균이라고 하는 균에 의한 뇌수막염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가신다 하게 되면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조심해야 하는 질환과 저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전파 경로를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뭐 전파 경로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자분들께서 백신을 맞으러 오시긴 하는데 제가 백신을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하시는데 그럴 때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전파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기매개, 대표적으로 황열, 말라리아, 댕기열. 두 번째는 물과 음식, 오염된 사람 손에 의한 거, 이제 경구를 통해서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정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람 간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인플루엔자, 홍역, 뇌수막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물한테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동물 물림은 대표적으로 공수병이 있겠고 상처를 통한 것은 파상풍이 되겠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사실은 예방 접종만으로 다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콜레라나 장티푸스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설사를 하네? 이건 백신이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특정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스크를 잘 쓴다던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던가 하는 것으로 예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노약자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추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염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순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해외 유입 감염병을 신고하고 그것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잘 아시겠지만 해외 여행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유입 감염병도 거의 비례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대략 통계를 보면 2010년도 이후 가장 많이 신고 보고된 것은 댕기열이고요. 두 번째가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말라리아, 세 번째가 세균성 이질, 네 번째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홍역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아프리카가 신고 발생 지역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댕기열인데요. 댕기열의 경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으로 요한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기 조심하시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말라리아나 황열이나 다 이제 모기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뭐 하나 맞으면 통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을까요? 네, 물론 아닙니다. 황열은 뭐고 또 말라리아 예방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콜레라는 뭐고 장티푸스는 뭐예요?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백신은 각각 그 어떤 특정 균 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면역을 일으키도록 이제 설계된 것이어서 이걸 맞는다고 저걸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크게 전파 경로별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백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꼭 접종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접종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네, 백신마다 금기증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백신, 황열 백신의 경우는 생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 항암 치료를 받는다던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던가 또는 어떤 류마티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나 투약 받으시는 경우에는 금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금기입니다 하는 증명서를 드리게 되고 더불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먹는 장티푸스 백신의 경우는 복용하기 전에 2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도록 합니다. 백신들의 접종 간격도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생백신과 생백신 간에는 동시 접종하거나 또는 4주 이상 간격을 띄어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생백신과 사백신 간에는 어떤 접종 간격의 간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생백신, 사백신으로 해서 조금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균주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사한 감염을 일으켜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고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은 죽어있는 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백신을 투여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번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에 따라 접종 횟수도 다르기도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열 백신은 평생 한 번 접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파상풍 접종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반복해서 접종하라고 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2, 3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A형 간염 같이 여러 번 다회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2번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수병 같은 경우는 2번도 되지만 3번을 접종해서 보호 효과가 길게 가도록 접종 기간을 3주로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접종을 맞아도 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로서는 여러 가지 접종을 한 번에 맞아도 이상 반응이 더 크게 증가하거나 또는 효과가 더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대체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뭐 맞지를 못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발열이 있고 감염병이 의심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주 이내든 또는 3, 4주 이내든 발열을 동반해서 감염증이 의심된다. 그러실 경우는 사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느 나라를 갔고 또 다녀오신 지 며칠 만에
증상이 있냐에 따라서 감별 진단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지 5일 안에 열이 나고 발진도 있다. 그러면 이제 댕기열을 의심하면서 댕기열 검사를 나가고,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왔는데 한 3, 4주 이후에 열이 난다. 그러면 다시 또 말라리아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는 꽤 지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해외여행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될 것 같고요.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필수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행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 일정을 짜고 들뜬 마음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미리 백신 접종이라던가 이런 것들 챙겨보시고 미리 해외여행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